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 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정부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정책 지원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가 하반기 주요 업종의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공동 연구를 통해 8개 주력 제조업종과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등 10개 업종에 대한 하반기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기준으로 진행되었으며 전망 기준은 전년 동기 대비 고용 증가율을 기준으로 1.5% 이상이면 증가, 마이너스 1.5% 미만이면 감소, 그 중간은 유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대비 기계, 전자, 반도체, 자동차, 금융보험 업종 일자리는 증가하는 반면 조선 업종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섬유, 철강, 디스플레이, 건설 업종은 지난해 하반기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지역 현장 특성을 반영해 집중 취업 및 채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전국 고용센터에서 지역과 현장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전략 업종, 고용 위기 업종에 대해 8월부터 집중 취업 및 채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지역 전략 업종 기업들의 인력 채용을 적극 지원하여 고용 회복을 지원하고 고용 위기 업종의 이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고용센터에서는 해당 지역의 경기, 산업 여건, 일자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7월에 3개 내의 지역 전략 업종 또는 고용 위기 업종을 지정했고 지역 전략 업종 81개, 고용 위기 업종 22개 등 총 103개의 업종에 대해 집중 지원합니다. 각 고용센터의 업종별 특별 취업 지원팀은 별도의 전담 창구를 설치하여 취업 채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기업 및 구직자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중소사업주를 위한 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업훈련 참여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하고 우수한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업직업훈련 카드 사업을 시범 운영합니다.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사업이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10만 개 기업, 200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훈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훈련을 하고자 하는 경우 훈련기관 사전 인정, 훈련과정 적합심사 등 절차가 까다로워 중소기업에는 높은 문턱으로 작용했으며 위탁하여 훈련을 하려는 경우도 적당한 훈련 과정을 찾기 어렵고 기업에 맞는 훈련 과정도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고 다양하고 우수한 훈련 과정을 제공하는 기업직업훈련 카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직업훈련 카드는 최근 3년간 훈련 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중소기업에게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발급되고 발급받은 카드로 위탁훈련을 실시하려는 중소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컨설팅을 통해 사전에 엄선된 우수훈련기관의 훈련 과정을 자부담 10%의 비용으로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사업은 8월 2일부터 참여 기업을 상시 모집하여 올해 연말까지 500개 기업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보상 관련 소식입니다. 인터넷, IT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인 네이버의 임금체불이라는 딱지가 붙은 가운데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조사 결과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재 확보를 위해 초 단위 스톡 옵션을 지불한 회사가 87억 원에 불과한 직원들의 연장, 야간 수당을 미지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임금체불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근무 시스템을 오해했거나 지나치게 경직된 잣대를 들이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같은 방식이라면 네이버 같은 선택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기업들 모두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네이버 직원들은 주 52시간 안에서 직원 스스로 출근과 퇴근 시간을 정할 수 있어 오전 11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해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주당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해도 급여를 차감하지 않으며 초과되는 시간은 스스로 근무 여부를 판단해 입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52시간이 넘으면 시스템 자체가 차단되는데 이는 일하는 방식보다 성과를 중시하는 IT 업계의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고용부의 네이버 특별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회사 내에서의 자율적 생활 부분 등 네이버만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조사 과정에서 사실에 입각해 성실하게 소명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관련 소식입니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이 국내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업장 이동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한국에서 일하는 수많은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을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없다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업주의 허락 없이 일터를 옮기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에 이 문제를 개선해 줄 것을 꾸준히 촉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1천여 명이 참여했으며 마감 후 헌법재판소에 서명 용지를 제출하고 기자회견도 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3월 이주단체들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금지한 것은 행복 추구권과 평등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올해로 시행 17년째를 맞이한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취업 기간인 3년 동안 3회까지 사업장을 옮기며 근무할 수 있게 허용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고용주의 근로계약 해지 등 일부 사유가 있을 때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한 탓에 사실상 강제 노동에 떠밀린다는 지적이 시민단체에서 제기돼 왔습니다. 서명운동은 온라인으로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이 건강보험공단 직접고용 쟁취 결의 대회를 오프라인 결합 방식으로 열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앞 농성장에서 열린 집회에는 100여 명만이 참가했습니다. 대신 산발적인 1인 시위와 온라인 시위를 병행했습니다.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지면서 집회가 제한된 상황에서 현실적인 수단을 모색한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절박한 투쟁을 전개 중인 조합원들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전했습니다. 온라인 시위 플랫폼을 통해서는 1,895명이 결의대회에 참여했습니다. 플랫폼에 접속해 자신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한 뒤 아바타를 선택하고 응원 메시지를 입력하면 촛불이나 팻말을 든 아바타가 지도상에 공개됩니다. 민주노총이 집회 현장을 단순히 영상으로 중계하는 방식이 아니라 메타버스에서 구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외에도 건강보험공단 지사와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 앞, 지하철역 출구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인 1인 시위가 진행되었는데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오프라인 1인 시위 참여자 460명은 이 플랫폼에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조직문화 및 글로벌 HR 관련 소식입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지방까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확산됨에 따라 자가격리자 급증으로 돌봄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조부모 집에 맡기거나 아이들끼리 시간을 보내는 경우마저 생기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 대해 연령대별로 차별화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자가격리자는 지침상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며 노인과 임산부, 아이 등과의 접촉이 금지됩니다. 가족 등 동거인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는 경우 해제 시까지 등원할 수도 없어 별도의 어린이집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자가격리자의 집에 어린아이가 있는 경우 사실상 아이를 돌보기 어려워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지만 서울시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여건이 여의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조적으로 자가격리자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별도의 시설이나 인력 등을 마련할 실무적인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다양한 사각지대에 대한 시설 및 인력 지원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근본적으로는 불가피할 경우 일이나 학교를 쉴 수 있도록 사회적 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일할 수밖에 없는 부담과 사회안전망의 부재가 오히려 방역에 허점을 만들고 있다며 아프거나 가정에 일이 있을 때 일이나 학교를 쉴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의 문제와도 닿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노무 및 법률 관련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와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7월 29일 입법 예고하고 약 한 달간 의견을 듣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 임신 근로자 업무 시각 변경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안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신족의 범위, 임금 명세서 기재사항, 임신 근로자 업무 시각 변경의 허용 예의 사유, 및 신청 방법과 절차, 직장 내 괴롭힘 등 과태료 신설에 따른 세부 부과 기준, 이행강제금 위반 행위별 부과 상한액 관련 규정입니다. 또한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했던 기숙사 일실당 거주 인원, 평균 임금 산정 제외 기간의 유선 및 사산휴가 기간 추가, 임금 체불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 단시간 근로자 근로조건 결정 기준, 임금 대장의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추가 정비했습니다. 입법 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들에게도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최근 이들의 노동 자성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리면서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에이트판 모니터링 요원으로 일하던 A씨와 동료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고 정당한 절차 없이 이뤄진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라며 사용자는 A씨 등을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A씨 등은 네이트판을 운영 중인 SK커뮤니케이션즈로부터 모니터링 업무를 수탁받은 업체와 2016년 프리랜서 도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사측은 동영상, 게시글 처리 지침을 수시로 전달하는 등 구체적으로 업무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명목상 프리랜서였기에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A씨 등은 6여 개월 단위로 8차례 계약을 갱신하며 4년 7개월간 일했으나 지난해 8월 말 사측으로부터 계약 갱신 의사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중노위는 노동 자성을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을 넘어 실제 근무 여건을 따져보는데, 프리랜서 도급 계약에도 불구하고 업무 내용상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라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사측의 계약 종료 통보 역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데, 사측이 이를 어겼으며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볼만한 증거도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